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박선영 아나운서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실감에 오르내리는데요.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주를 한번 볼 건데요. 사주는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신축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신일지로 태어났는데요. 축월의 무토 그러면 원래 격으로는 월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축하고 삼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고 투관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관격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는 변화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상관격은 정관을 보고 또 정인을 봤을 때 상관 폐인한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축월생은 다음 계절과 그 전 계절의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 다음에는 목이 오거든요. 그럼 목이라고 하는 관이 앞으로 성장할 계절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관을 키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관인 상생하는 상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금은 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상관은 관을 봤을 때 조직과 또는 국가와 어떤 큰 단체와 일반적인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것들의 중간에서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관격이나 상관이 다자하면 인권 변호사가 된다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다자하니 사회적인 약자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사주에서 금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금은 완고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것이 운이 올 때는 그 지나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먹히거든요. 근데 운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집이 지나치게 강해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하려고 드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은 다행스럽게도 모군을 살았습니다. 상관이 관을 본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인생의 목표를 내가 나한테 걸맞게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년부터 관운이 왔으니 이 사주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서 금이 있다라는 것은 금한 순행한다고 해서 굉장히 추운 계절에 적합하게 추운 날씨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겨울철에 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주를 쥐뿔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냐, 겨울철에는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는 겨울답게 추워야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추운 데 사는 사람과 좀 그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성격이 느긋하거든요. 물론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성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의 성급한 것과 일하는 데 있어서의 성급한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그 따뜻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천천히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빨리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금이 있으면 추운 계절에 더 춥게끔 만들었으니까 성격이 급해요. 이게 이제 말을 하고 표현하는 데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 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성과가 빨리 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금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에 금만 있어버리면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빨리 내고 빨리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재는 많은데 천재가 빨리 죽는 이유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빨리 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겨울철이 겨울답기도 하고 따뜻한 것도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시기에 취직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내려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가 없으면 아주 빠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결과를 내고 빨리 끝나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없다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병진시나 정사시나 뭐 이런 시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일단 상관격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엉뚱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관운이 끝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 사주에서 식상이라고 하는 그 상관의 기운이 좀 강한 경우에는 조직과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축월에 신금이 투관되었다라는 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주에서 화가 있어서 모군을 만났다면 조직에 적합하게끔 또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순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38세 되면서부터 화운으로 들어가고 모군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목표가 또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내 고집을 강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경자년인데 이분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결혼 때문에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장이 조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운이 관운이 끝났기 때문에 내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운으로 갔고, 인성운으로 갔으니 교육, 문화, 컨텐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주에서 관이 있어버리면 명이 짧은 구조이고, 관이 없이 인성이 있으면 이운이 이제 명예가 끝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간다 해도 오래 못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으로 갔다?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신상 변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식신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행위 또는 나의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너,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식신운인데 퇴사를, 아직 식신운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입춘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퇴사를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수는 축토에 합하면 내 개인적인 사상, 생각 이런 것들과 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축합은 원래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축월생이 기본적으로 이 올해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좀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랬고, 사화가 온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제 조우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결혼도 가능한데요. 근데 인터뷰할 때 결혼 문제로 이렇게 일을 간두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내 뜻이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결혼을 잘 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자에게 관은 직장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관운이 이제 끝났고요. 무토는 큰 산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큰 산에 신금이라고 하는 자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돌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돌산은 그런 거 있죠. 그 설악산 같이 되게 이제 돌이 많으면 이뻐 보여요. 악산 그러잖아요. 이뻐 보이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독해야 되거든요. 또는 무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자가 실속은 없는데 이름 있는 남자, 이런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남자가 오래 못 버텨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려면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서 굉장히 연상이거나, 아니면 어려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이 사람의 고집
다 받아줄 수 있는, 금다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수더분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상이 다자일 경우에 대체적으로 인성다자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성다자는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상관격의 취미는 양파 까는 취미가 있어요. 양파 같은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벗겨도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양파는 익히 알다시피 벗겨도 껍질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사람이지만 실속 없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남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눈을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믿어야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추천해주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올해 식신이 운에서 왔으니 건강관리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회사를 관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다 또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률보다는 개인적인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관둘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으로 결혼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임신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와 뜻이 맞는 정치권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순위로 정하자 보면 건강, 그리고 그 다음이 결혼, 그 다음이 이제 정치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자가 38세, 만 38세 그러니까 39세 되면서부터 관이라고 하는 명예운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가서 대변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다 해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박승영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